협의 이혼 빠르고 간단해 보이시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원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바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끼리 협의해서 진행하는 절차라 단순한 거 아닌가요? 서류만 놓고 본다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협의 이혼의 핵심은 절차가 아니라 합의 내용입니다. 이혼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같은 자녀 재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보통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나요? 자녀 양육비를 정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50만 원을 주장하고 다른 쪽은 교육비 등을 고려해서 100만 원을 요구한다면 누구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법적 기준을 알면 이를 바탕으로 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기준을 모르시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재산이 전부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비율만 정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외에도 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대출 부담을 누가 질지, 아파트 명의를 어떻게 정할지까지 내용을 합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협의 이혼이 원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조건이 분명하고 양측의 이견이 없는 경우입니다. 양쪽 다 이혼 의지가 확실하고 자녀 문제가 없거나 양육권, 양육비에 이견이 없을 때, 그리고 재산이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협의 이혼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나요? 실제로 협의 이혼을 준비하다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이 끼어 있거나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얽혀 있거나 주식이나 사업체처럼 가치 산정이 어려운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 이혼인데 협의가 안 된다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혼 조정입니다. 이혼 조정 절차도 협의 이혼과 같은 개념인가요?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서 확인받는 절차이고, 반면에 이혼 조정은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 쟁점에 대해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합니다. 그럼 조정으로 진행했는데도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통상 조정은 소송 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은 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번복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소송 결과를 예측하면서 조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 이혼이 잘 진행되지 못해 이혼 조정으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결혼 2년차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자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협의 이혼을 준비하셨던 경우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협의 과정이 수월했을 것 같은데 재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 합의 도중에 상대방이 계속 입장을 번복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협의는 지연됐고 결국 지친 의뢰인분은 더 이상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를 찾아오신 경우였습니다. 대표님은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혼 의사는 양쪽 모두 분명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비율만 빼면 큰 다툼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정 절차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의뢰인분께 제안해 드렸습니다. 조정 절차로 방향을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협의 이혼과 달리 조정은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위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를 쉽게 번복할 수 없고, 조정이 결렬되면 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당사자들도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판결 결과를 예상하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의뢰인도 이 점을 받아들여서 조정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의뢰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법원에 사전 제출했습니다. 조정 당일에는 의뢰인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공평하다는 점, 그리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조정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대 측에서도 그 설명을 반박하지 않고 받아들였나요? 네, 조정위원분들이 제 설명을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해 주셨고 의견 차이를 좁혀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간의 입장이 조율되었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니 협의 이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모로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협의 이혼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만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 자녀 문제, 감정 문제까지 정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당사자들끼리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이번 사례처럼 법적 권위를 가진 조정위원과 판사 앞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합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